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순국근의 혼술. 오늘은 8월 18일 일요일입니다. 그저께 금요일이죠. 목요일에 8.15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있었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저희 회사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길을 좀 의심케 하는 보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혼란한 보고였습니다. 뭐냐면은 금요일 그 시점에 낮에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없다. 부산 사저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강복절 행사, 그 전날 강복절 행사, 강복절 경축사 그것을 끝내고 부산으로 가서 노모가 지금 살고 있는 사저로 갔는데 부산 용도에 있다고 그럽니다. 사저에 갔는데 1월이나 올 예정이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기사로 못 쓰냐 하면은 이 청와대에 대통령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청와대 쪽에서 사실 확인을 해주면서 부산에 갔는데 엠바고를 해달라. 엠바고라는 것은 사실을 확인을 해주면서 일정 기간 보도를 유예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엠바고 기한을 오늘 8월 18일 정오까지 12시까지 딱 걸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자들이 보도를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보도를 하면은 기자실 차원에서 일정 기간 출입 정지 같은 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아무 보도를 못했고 부산에 가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12시 조금 전 1월 12시가 되니까는 엠바고가 해제돼서 부산에 간 사실을 알게 됐죠. 기자들이 이런 엠바고를 지켜주는 것은 청와대에서 경호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동선이 다 알려지면 경호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엠바고는 지켜줍니다. 근데 엠바고 지키고 안 지키고 부산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목요일 날 강복절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 이른바 샌드위치 데이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 휴가를 내면은 8.15 목, 금, 토, 일 쉴 수 있는 거죠. 그 샌드위치 데이에 쉬는 것은 직장인들의 로망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좀 이렇게 본인이 위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샌드위치 데이에 본인이 휴가를 하고 다른 사람 나와서 일을 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샌드위치 데이 이날을 연가로 받아가지고 목, 금, 토, 일 휴가 갔습니다. 목요일 오후죠. 어쨌든 금요일 샌드위치를 받아서 휴가를 갔습니다. 3박 4일 부산에 가 있었죠. 자, 그런데 대통령 휴가 가는 거 가지고 제가 이런 거 아닙니다. 대통령 휴가 가야죠. 당연히 갈 수도 있고 가야죠. 그런데 일단은 이게 지금 몰래 휴가였고 그날 상황, 대통령이 가 있을 때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경축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평화경제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해서 평화경제를 이룩하고 나중에 하면은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북한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8.15 경축사에서도 월드컵 공동 개최 전혀 뜬금없이 나왔죠. 그리고 또 남북 공동 개최 그리고 또 통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간 거죠. 부산으로 갔습니다. 딱 그런 하루를 던져놓고 이만하면 북한도 화답을 하겠지 이러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북한이 바로 미사일 2발 쐈습니다. 또 쐈습니다. 바로 미사일 2발 쐈습니다. 자, 미사일 쏜 것뿐이 아니고 조평통 남한을 담당하는 조평통이 성명을 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마음껏 조롱을 했습니다. 국민된 입장으로서 다시 이야기하기도 듣기도 싫은 그런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조롱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경영을 하는 겁니다.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기는 사람이다.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자, 그런 조롱, 또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이 나와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신형 미사일이
뭐 200 몇 킬로 떨어진 조그만 섬도 타격을 했다. 그러면 200 몇 킬로 떨어졌으면 남한을 겨냥하는 거죠. 그런 미사일 체험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또 막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저도 좀 이해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한 번도 주재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날 같은 경우는 8월 15일 날 그렇게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구애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미사일 쏘고 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럴 욕설을 들었으면은 국가안전보장이 소집을 당연히 해야죠.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소집해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앞으로 계속 추후 같은 일이 있으면은 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든지 대통령의 목소리가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부산에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자, 그것도 몰래 휴가죠. 그리고 금요일은 국내 정치권도 완전히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기로 인사를 강행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후보자의 백화점식 비리 의혹들, 가족들이 총 동원된 앞으로 차차 밝혀지겠지만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루 종일 뉴스에 오르내는데 그 인사를 강행한 대통령은 부산에서 또 휴가 중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7월 달에도 문재인 대통령 몰래 휴가 갔다 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금요일 연가를 내고 7월 26일 금요일 연가 내고 토요일 1월 2박 3일 동안 제주도 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이것도 청와대에서 공지 안 했습니다. 현지에서 SNS에서 식당에 가 있는 사진을 SNS에 막 올라가고 제주 현지신문이 보도를 하니까는 나중에야 청와대가 그 사실을 2박 3일 동안 제주도 지인집에 머물렀다 확인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금요일에 휴가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몰래 휴가 간 게 드러나기 전에 청와대가 지금 한일 무역 전쟁 같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올여름 휴가는 반납하겠다. 휴가 안 가겠다. 근데 벌써 몰래 갔다 왔죠. 2박 3일 갔다 왔고 또 휴가 안 가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또 뭐 연가를 끼웠든 어쨌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꼭 연가를 찾아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어쨌든 또 3박 4일 또 부산 휴가 갔다 왔습니다. 휴가 안 가겠다고 발표하고 휴가 갔다 왔습니다. 7월달 그때도 상당히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일본 무역보복으로 경제위기 생겼죠. 러시아 군용기가 사상 처음으로 독도상공을 막 비행을 하고 또 북한 또 미사일 발사하고 김정은은 뭐 한국에 대해서 음중 경고하면서 위협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뭐 부인과 함께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인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온 국민이 무안하고 창피할 정도인데 본인은 부산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자, 8.15 경축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시를 인용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은 아무나 흔들어대는 이런 나라 만들어 놓고 본인은 유유작적하게 휴가라 나몰라라 하고 휴가 갔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그럼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미친 부분은 그겁니다. 한교안 대표가 8.15 경축사 전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를 했죠. 촉구를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그것을 다 걷어찼습니다. 걷어차고 휴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한교안 대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겠죠. 조금 전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한교안 대표가 최후 통첩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나서 오늘 8월 18일 대변인을 통해서 장애투쟁 선언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첫 집회를 돌아오는 토요일 24일 서울 강화문에서 구국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장애 투쟁을 시작하는 거죠. 특히 뭐 한교안 대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장애 투쟁이 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도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참으로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거기로 가겠지만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서 장애 투쟁을 하는데, 그렇다고 장애 투쟁에만 하면은 그 원내에 상당히 일이 많죠. 당장 조국 그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 비리들 다 파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사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도 다 파헤쳐야 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있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도 3대 투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장애투쟁, 하나는 원내투쟁, 하나는 정책투쟁. 그러니까 장에 나갈 때 강화문에 강장에 가더라도 장 내에서 할례는 하겠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좀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도 이 외에 다른 선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내외 병행투쟁 외에는. 여당이 지금 상황이 그렇죠. 아무리 장 내에서 목소리를 내도 정권에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되는 상황이죠. 한교안 대표가 그 8.15 전날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재통첩을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이웨이, 독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수단이,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정리를 하면은 한국당이 자발적으로 장외를 나가기보다 장외를 나가서 광장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것을 한국당이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문재인 정권이 조성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